안녕하세요. 저는 입학처 관리부처장을 맡고 있는 물리학과 교수 윤석현입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실제 여러분이 이번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작년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전형의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2015년도 전형을 소개를 받으셨지만 그 전형과 굉장히 유사한 전형을 작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시면 아마 금년도에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작년 결과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이 수능 AB형, 즉 선택형 수능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응시 영역이 지정이 되었었고 수능 최저 기준에 관한 정보도 많이 좀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전형에서는 그 전년도에 2013년 전형의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뽑았던 이 전형을 그 선발 방법과 반영 요소 등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우수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미래 인재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 그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형들로 분리를 하였고 선발 인원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에 실시를 했었고요. 작년도에 전형별 지원 경쟁률을 보시면 논술 전형 일반 전형에서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6대 1, 그리고 미래 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의 10.3대 1, 과학 인재 전형이 약 7대 1, 그다음에 특별 전형에서 어하고 숫자가 한 6대 1, 국제학부가 7.3대 1, 예체능 계열의 조영예술대학이 15.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수능 이후에 이제 원서를 접수한 소위 수시 2차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는 초등교육과가 58.3대 1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부가 26.4대 1, 분자생명과학부가 25.7대 1, 언론 홍보 영상학부가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두 학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생명 분자과학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같은 학과라는 거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즉 지역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초등교육과가 33.8대 1, 사회과학부가 17.1대 1, 분자생명과학부가 18.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미래인재,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초등교육과 24대 1, 사회과학부 13.8대 1, 분자생명과학부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 작년도 전형에서의 전형별 평가 요소는 그 금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30%, 논술이 70%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이 30%였는데 올해는 면접이 20%입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역시 학생부 교과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미래인재 같은 경우와 사회기여자 같은 경우는 이 반영 비율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이쪽에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봤다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특별 전형은 서류 60%, 면접 40%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예술대학은 먼저 학생부 교과 20%로 실기 대상자를 선발해서 이제 실기 대상자들이 실기를 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실까의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전형 위주로,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술 특강이 바로 제 발표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도에 안타깝게도 수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어 AB형이 실시가 되지 않고 영어가 그냥 공통으로 실시가 되고 이제 듣기 문항이 좀 축소되는 등 이런 영어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수능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설명을 이미 들으셨지만 2015년 대학 전형은 이제 크게 수시에서 4가지 유형, 정시에서 2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대교협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그리고 또 이번부터 전형의 특징이 이 실제 반영하는 요소, 제일 중요한 요소를 전형명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이제 논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고,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중심인 전형이 될 거고,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은 교과와 이제 비교과를 모두 망라한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특기 위주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 그리고 실기 특기 위주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소위 4+2 전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데이터인데 수시 대비 정시 비율이 대략 한 64% 올해 64%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35.9%를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교에서는 이제 수시 비율이 61.7%고 정시 비율이 38.3%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 종합대학에 비해서 예체능이 좀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시면 저희 수시 비율도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거나 뭐 한 60%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전형에서 평가하는 서류는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중요한 학생 생활기록부, 학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말, 키워드는 사실에 입각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소개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다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고교 재학 기간 내에 활동의 우수성, 배우고 느낀 점 등을 대학에서 발휘할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는 100% 유사도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몇 번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학생부는 이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학생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중요한 기록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당연히 이거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그냥 단순한 칭찬 위주보다는 이게 어떤 서류에서 사실 해당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 구성 항목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이 있고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생부는 저희가 이것을 다 봅니다. 이제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 중심 전형이라 그러면 교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고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학생부를 저희가 보는 목적은 학업 역량 및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것은 전반적인 성적 및 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평가를 하게 되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및 충실성, 그리고 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인 평가 접근보다는 그러니까 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량적으로 등급 같은 걸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부분을 평가할 때 이제 내신의 절대값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과 및 비교과 과정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서의 기초 학업 역량, 교육 과정 이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이제 자기소개서는 다시 1번이 어떤 항목인지 보여드릴 텐데요. 내신 성적에서 이제 시기별 특이사항, 예를 들어 무슨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특히 어떤 학기에 성적이 안 좋았다든지 하는 뭐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1번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작년도 대비 이제 대기업에서 내려온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작년과 약간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번 문항이 성장 과정과 환경이 미친 영향이었는데 이 항목은 이제 없어지고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3개, 학교 생활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와 느낀 점을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통문항이고요. 모든 대학의 이제 공통문항이고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서 자율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사실 자율문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접하신 정보일 텐데요. 금년부터는 먼저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이제 다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도 검색을 실시해서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될 시에는
불합격 처리되고 합격 이후라도 입학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시게 되면 0점 처리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학생부 전형에서는 절대 적으실 수 없습니다. 적으시면 0점 처리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이건 어디까지인지 학생부 전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전형에서는 적으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항목 이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성적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0점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건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교육부 대교연 문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교외 수상 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았더라도 수상 실적을 기재하실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자체가 이제 학교 생활 위주이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그런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항목을 작성하시게 되면 전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통문항이 세 문항이 있고 필요에 따라 대학별로 자율문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율문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빙 제출 자료도 없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는. 그래서 이건 이제 학생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 그냥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정도가 이제 내시는 모든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항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번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천자 이하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항은 그러니까 고교 생활의 우수성을, 여러분의 우수성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표현보다는 항상 내가 이래서 국어 교과 부분이 우수하다 이런 것보다는 왜 사실 중심으로 근거에 입각한 기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성적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라든지 관심 분야 또는 학습에 대한 열정, 성적의 이 역량이라든지 성적의 향상 과정 등을 기술하시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기술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어떤 특정 학기에서 약간 좀 성적의 변화가 컸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얼마든지 기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교회 활동 중에 이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여기다 기술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슨 외부 경시대회다 그러면 수상 실적은 적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충분히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활동의 그냥 3가지를 단순히 이거 했다보다는 중요도, 곤란도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기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이내로 기술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인 경험이니까 그거 경험을 그냥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굉장히 무난하게 산 학생이 나는 갈등도 없고 그런데 어떡하나, 이 큰 갈등이 없어 지금이라도 갈등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갈등의 곤란도를 전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학교 생활을 이 경험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기술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특성, 흥미와 적성, 진로 희망 등과 연관해서 꿈과 목표가 설정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학부에 지원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전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예를 들어 그런 과정을 기술하시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초상화보다는 자화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초상화라는 거는 이게 세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모든 걸 묘사하는 게 초상화인데 자화상 또는 그냥 캐리커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리커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캐리커처인데 그런 개성이 묻어나는 그냥 무난한 쭉 사실 나열보다는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고요. 일단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성장 이야기, 학교 생활 동안에 이제 성장 이야기를 적어내시는 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일필휘지로 그냥 쭉 적어내려 나는 문장력이 좋으니까 이거 명문을 남기겠어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진정성으로 저희가 읽을 때는 문장의 아름다움을 보진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으로 승부를 하셔야 되겠고, 뭐 소위 얘기하는 자소설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경험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예시와 부정적 예시. 이건 실제 이제 저희가 본 자소서 중에서 추린 내용인데요. 관심 활동을 심화, 타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간 경우,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좋은 예가 될 거고, 지원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 경우, 그냥 뜬금없이 여기에 지원하겠다보다는 뭔가 설득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전공 또는 희망 분야에 대한 열정이 표현된 경우, 자신의 강점을 그냥 나는 이걸 잘해요가 아니고 이래서 이걸 잘해요라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한 경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이 된 경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진정성 있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굳이 어려움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들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예시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구체적인 사례 없이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서류는 뭐 자소서뿐이 아니라 어떤 거에서 사실 좋은 예는 안 되겠죠. 의외로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인터넷 뭐 10번째 페이지에서 찾았다 그래도 금방 찾을 수가 있고, 실제 여러분이 작성하는 정보는 한 1.5초 정도이면 이미 구글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을 비밀스럽게 찾았다 그래도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동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쓴 경우, 평가에 불필요하거나 반영되게 부족한 내용을 당연히 이런 뭐 좋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2~3시간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지역 노인시설에서 봉사를 해서 나는 이제 노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니 반드시 뭐 복지를 전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나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미사여구를 남발하는 경우도 그렇게 사실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점검사항은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본인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학생들도 그러시고 이거 학생이 쓴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본인이 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 유사도 검색,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사도 검색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검색에 웬만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표절하거나 뭐 비슷하게 쓰시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반드시 이게 자기 얘기, 그러니까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를 본인이 제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면접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내용을 이런 사실이 있군요. 그런데 모르시면은 좀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출 요령 반드시. 그래서 특히 대학별로 특이사항이 뭐 추가 증빙 제출 저희는 받지 않지만 이럴 수도 있고, 뭐 대학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시전 원서 접수와 시기를 꼭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접수를 하셔야 될 거고, 6회라는 수시 지원 횟수 제한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번 말이 나왔던 유사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이 시스템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 5% 미만의 유사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유의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5% 이상 30% 미만의 유사도가 발견이 되면 의심 수준, 30% 이상이면 위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 같은 경우 그냥 통상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뭐가 향상이 되었다는 이런 비슷한 말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라서 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자소서가 의심 수준이나 위험 수준이 되면 100% 저희가 전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부 다 눈으로 여러 사람이 읽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진실성과 고의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가 주로 사실은 재수생의 전년도 자소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교 학교 생활 재학 중의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재수를 한다 그래도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쓰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두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었는데, 학생 A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지역 이제 중학교에 한 명이 있고 학생들이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 또 B 학생이 사는 지역의 중학교에도 B 학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에 한 학생이 서 있었고 삥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학생이 가서 얘기를 잘해서 보니까 얘네들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어서 내가 잘 말로 대화로 타협을 해서 얘네들 다 돌려보내고 갈등을 풀었다는데, B 학생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흔하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접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라든지 혹시 사설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100%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설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그러니까 소위 템플릿을 준비해 놓고 A 상황, B 상황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사실 100%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자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보안에 좀 신중을 가해서 그 내용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 그건 그냥 전부 다 공개 정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안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류를 통과하시면 모집 단위에서 대략 한 3.5배수 내외로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자소서 잘 쓰시고 이제 좋은 서류를 가지고 면접 대상자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면접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목적은 당연히 서류 평가에서 다 못 보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본교에서는 모집 단위 및 본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면접 평가에서 이제 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성장 잠재력 등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안내를 드리셨지만 저희가 실시하는 면접 평가는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은 학생부 위주 전형, 즉 지역 우수 교과 전형, 지역 우수 인재 전형과 종합 전형인 미래 인재 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이 이제 일반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실기 특기 위주의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이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면접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이제 여러분 제출하신 서류에 기반한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 등에 기반한 서류 연계 면접도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고교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일반 면접이고요. 그다음 심층 면접에서는 이제 각 분야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식,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의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답이 약간 이렇게 하나에 딱 주어진 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 여지가 있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에서도 학생부와 제출 서류에 기반한 서류 연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본교에서는 개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 명이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 그런 집단 면접은 하지 않고요. 수험생 한 명당 평가자는 2분이 되실 수도 있고 3분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험생 한 명만 평가를 받는 그런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학생부 전형에서의 일반 면접의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거고, 심층 면접은 한 20에서 30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 모든 수험생에게 당연한 얘기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수험 절차나 제공 시간 등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니 이런 면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5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면접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학생들이 입시를 하게 되면 대기실에 모집 단위, 그러니까 수험 번호에 따라서 대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본인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개인 용품들을 모두 수거를 해서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고,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면접 문제를 읽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문지를 읽고 답안을 구상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간이 본인의 차례가 되면 면접 장소에 들어가서 면접을 치르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일반 면접, 신청 면접 모두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요번에 실시한 일반 면접 문항의 인문 계열의 예시 문항입니다. 한번 보시면 잠깐 읽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간단한 얘기를 주고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특성으로 들 수 있는 뭐 사회성, 자의성, 창의성이 각각 무엇인지 말하고 뭐 꿀벌의 춤과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소통의 의미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토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예시로 주고 이제 복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문항입니다. 자연계열은 아까 금방 설명을 들으셨지만 공통과학 수준에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지식이 바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공통과학 정도의 지식을 가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산성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냥 비가 약산성을 띠는 이유는 무엇이고 산성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게 전부 다 이제 공통과학 수준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화학 1을 넘어가지 않는 그냥 공통과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또 다른 예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소위 원시부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식생활을 한번 관찰해 봤더니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찐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아라. 이걸 이제 무슨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이거 소화랑 관계돼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합과학 또는 공통과학의 정도의 수준을 가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런 성격이 아니고 실제 굉장히 답을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탐구 같은 경우에 1, 2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심층 좀 더 답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면접 고사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 건물에 면접 고사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실들은 면접 고사장으로 쓰이고 어떤 강의실들은 대기실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복도가 있어 건너편이 대기실이고 보통 건너편이 면접 고사장이고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 수험생을 감독 조교가 수험생을 인솔해서 나가게 대기 장소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3명은 주로 이 명수는 약간 바뀔 수가 있지만 보통 3명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맨 앞에 불려 나온 사람은 이제 문제를 읽기 시작합니다. 대기실은 이제 면접 고사장별로 수험생 대기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순번에 따라서 면접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려 나온 학생들은, 그 순서가 되어서 나온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또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읽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 복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읽고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연필과 연습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 연습지에는 이제 수험 번호가 적혀 있고 연습지를 실제로 학생이 들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자, 면접실에서는 이제 수험생이 실제 입시를 해서 면접관들과 면접을 실제 하게 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퇴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연습지를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불상사가 아주 드물지만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연습지는 꼭 제출을 하고 가시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고사실에서는 면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제 물품을 챙기셔서 퇴실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제 면접실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문제를 읽은 학생이 이제 순서가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본인이 앉을 의자가 있고
의자 또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바깥에서 바로 문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와 여기서 작성한 메모지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들어오면 이게 무슨 회사 입사하는 것처럼 뭐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면 눈이 마주칠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로 인사하시는 게 굉장히 서로 분위기도 좋고 그럴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되고 바른 자세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되고 바른 자세로 면접에 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면접관의 질문을 경청해야 되고, 혹시 근데 잘못되거나 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되실 때까지 다시 물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음량으로 명확하게, 너무 우물우물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진솔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좋고, 면접 끝나고 나갈 때도 뭐 과한 인사가 아니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정도로 그냥 목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행동은, 이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이게 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강의실인데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사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큰 목소리라면 또 어떤 애로가 있을까요? 이게 완벽한 방음이 되는 방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좀 제지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씩씩하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목소리, 그냥 대화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자꾸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보통 면접관들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뭐 면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분 개인으로서, 그리고 저희로 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발하는 과정인데 너무 소위 여러분들 말로 쿨하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또 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변은 핵심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될 거고, 뭐 저희가 물론 시대의 조류를 많이 따라가고 뭐 젊게 살고는 있지만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유행어 같은 걸 라든지 너무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너무 뭐 깜놀했어요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을, 제가 동일한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시간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하게 되면 면접관이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희로서 그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을 저희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